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6일 목요일입니다. 뉴스투데이 대전 세종 충남 시작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10월 완공된 정부 세종청사 신청사 중앙동으로 이사를 시작했습니다. 정부 세종청사 중앙동은 뒤늦게 세종 이전이 결정돼 청사가 없는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염두에 3,400여 원을 들여 새로 지은 건물인데요. 네, 하지만 지난해 7월 갑자기 정부 세종청사 4동을 쓰고 있는 기획재정부가 과기부 대신 중앙동에 입주하기로 결정되면서 170억 원가량의 불필요한 추가 이사 비용이 국민 혈세로 쓰이게 됐습니다. 오늘 이 내용 집중 보도합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정부 세종청사 중앙동에 행정안전부 공무원들이 쓰던 집기류가 들어옵니다. 그동안 민간 건물을 임차해 쓰던 행정안전부가 지난 10월 중앙동이 완공되면서 입주를 시작한 겁니다. 지하 3층에서 지상 15층 규모로 건립된 정부 세종청사 중앙동에는 총 사업비 3,452억 원이 투입됐는데 지난 2018년 행정안전부 고시에는 세종시로 이전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 청사이며 건립 비용과 대기 기간에 쓰일 민간 건물 임차료, 이전 비용까지 구체적으로 명시됐습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와 함께 중앙동에 입주할 기관은 민간 건물을 빌려 쓰고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아닌 이미 4동에 입주해 있는 기획재정부로 변경됐습니다. 지난해 7월 행정안전부는 접근성과 다부처 연계성을 비롯해 대내외 민원이 많은지 여부, 그리고 임차 비용 절감 등을 고려해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가 중앙동에 들어가기로 결정됐다는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7월 달에 갑자기 기재부가 신청서에 들어가는 걸로 확정이 되어서 저희한테 사실 그 달에 통보가 됐습니다. 이사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기재부가 그리 멀지도 않은 300m가량 떨어진 중앙동으로 이사하기 위해 140억 원이 소요되는데 여기에 그동안 쓰던 정부 세종청사 4동 정리에 드는 비용, 그리고 입주 준비를 위해 오는 6월까지 과기부가 민간 건물을 추가 임차하게 되면서 내야 하는 임대 비용도 30억 원에 달합니다. 결국 170억 원가량이 기재부 중앙동 입주로 인해 더 쓰여지는 겁니다. 과기부 노조는 기재부가 고시에 명시된 기준과 관계부처 소통을 무시한 채 100억 넘는 혈세를 들여가며 중앙동 입주를 고수하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관련 고시에 따라 입주 기간, 이 세종시에 들어가지 못한 기관에 따라서 입주를 하게 되는데 그걸 이미 자기네들이 지키지 않은 거죠. 제가 공무원 생활 23년입니다. 공무원은 제도로 말하고 그 기준으로 평가를 받거든요. 이런 설리 없습니다. 기획재정부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다음 달까지 중앙동 입주를 마칠 예정입니다. 하지만 혈세로 부담해야 할 170억 원가량의 추가 이사 비용 대비 이전 효과를 분석한 객관적인 근거 자료는 기재부 스스로 작성한 게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C 뉴스 김태욱입니다. 네, 기획재정부는 나라 재정을 맡으면서 예산 편성 권한도 있어 정부 부처 가운데서도 가장 공정해야 할 곳 가운데 하나이죠. 하지만 이번 사태를 보면 부처 이기주의에 빠진 내로남불의 전형이란 비판이 나옵니다. 계속해서 고병건 기자입니다. 국가 감염병 대응의 중추 역할을 하는 국립중앙의료원이 최근 기획재정부 사업비 조정 통보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본원을 760병상으로 꾸리겠다는 애초 계획이 기재부 검토를 거치며 526병상으로 줄었기 때문입니다. 기재부 예산실은 이렇게 국민 생명과 안전이 달린 사안조차 냉정한 경제 논리로 권한을 행사합니다. 하지만 기재부 스스로 예산을 배정해야 하는 중앙청사 입주 문제만큼은 달랐습니다. 청사 이전의 근거는 다부처 연계성과 민원 불편 등 모호한 것들 뿐입니다. 이런 계획이 과연 정당한지 정량화된 수치를 통한 검토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재부 예산실은 담당 부서가 제출한 예산 140억 원과 과기정통부의 추가 임차료 등 30억 원을 그대로 승인했고 국무회의도 무사 통과했습니다. 기재부의 아전인수식 예산 배정에 대한 비판은 국회에서도 거셉니다. 고시가 된 내용을 기재부가 힘이 세다고 해서 그렇게 막무가내로 이렇게 변경한다는 거는 이치에 맞지 않다고 보고요.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현실적인 비용이 문제가 아니라 장래 이익을 고려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다른 기재부 관계자는 부처 특수성으로 오히려 많은 오해를 받고 있다며 가장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판단이 내려진 것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MBC 뉴스 고병관입니다. 김태흠 충남지사가 충청권 4개 시도 행정 통합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장호 대전시장과의 통합 선언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김 지사는 그제 재경 언론인과 만난 자리에서 충청권 560만 명 정도가 하나의 생활권이 돼야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시너지를 낼 수 있다며 초광역 협력을 넘어 한 명의 단체장이 4개 시도를 이끄는 행정구역 통합 구상을 내비쳤습니다. 김 지사는 또 도지사 임기 전에 행정통합이 가시화하면 가칭 충청도지사 선거에는 안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행정통합을 위해선 4개 시도 간의 이해관계를 조율해야 하고 국회에서 관련 법안도 통과돼야 하는 등 과정이 만만치 않아 실현 여부는 불투명하다는 지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충남에서 7대 공약과 15가지 정책 과제를 실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대선 이후 1년이 다 되도록 공약 이행에 별다른 진전이 없고 돌파구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김광현 기자입니다. 충남 혁신도시는 지정된 지 3년이 되도록 옮겨온 공공기관이 하나도 없습니다. 육군사관학교의 논산 이전 문제는 반대 여론과 국방부의 무관심 탓에 답보 상태입니다. 서산공항과 가로림만 해양정원은 정부의 타당성 조사에 발목이 잡혔고 국립경찰병원 분원은 다른 지자체와 경쟁해야 했습니다. 모두 윤석열 대통령이 충남 지역에 내건 공약들입니다. 정책 과제들이 빨리 추진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의 관심, 지원과 좀 본격적으로 속도감 있는 추진이 특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대통령 직속 기관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앞에서 현안 해결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본물 터지듯 쏟아졌습니다. 공공기관과 육사의 이전, 의과대학 신설 등이 시급한 과제로 꼽혔습니다. 2005년 당시에는 형평성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공공기관 이전 시적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해서 드래프트제를 요구하고 있는 스마트 국방 보안 산업 클러스터 조성과 국방의 가장 핵심 자원인 육군사관학과 결합된 상태의 충남 지역의 소멸 지역을 이끌어가는데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대통령의 약속을 최대한 지키겠다면서도 정부나 다른 지자체와의 조율이 필요하다며 한 발 뺐습니다. 17개 시도가 다 여러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서 한꺼번에 다 하기는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어느 것을 충청권에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인가 그런 논의를 해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구체적인 공약 이행 방안을 내놓지 않으면서 충남도와 지역 정치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MBC 뉴스 김광현입니다. 김태흠 충남지사의 공약인 충남산림자원연구소 이전을 두고 시군별 유치전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태안군은 안면도 유치를 위한 범군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안면송 80여만 그루가 서식하는 관광지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청양군은 접근성과 함께 도내 생태 1등급 지역임을, 보령시는 수목원과 휴양림 등 관련 인프라와 유치 후보지 대부분이 도시 유림으로 사업비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강점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충남산림자원연구소는 당초 공주시 반포면에 있었지만 세종시 출범으로 세종시로 편입되면서 충남도가 이전 대상지 선정을 위한 연구 용역에 착수하는 등 도내 이전을 추진 중입니다. 사단법인 김용균 재단은 고 김용균 씨 사망 사건과 관련해 한국서부발전 김병숙 전 사장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은 재판부가 원청 책임을 면제해 준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이 사업주가 공정 하나하나를 위험 작업인지 인식할 수 없었다는 이유로 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대법원만큼은 다른 판단을 내리기를 바란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사장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고 다른 원하청 사고 책임자들도 2심에서 감형됐는데 검찰은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내포 신도시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집안에 물이 새고 천장이 뜯어지는 등 하자가 잇따라 발견됐습니다. 주민들은 시공사 측이 하자 보수에 손을 놓고 있어 피해를 키웠다고 주장합니다. 이승섭 기자입니다.
7년 전에 입주한 내포 신도시의 한 민간 임대 아파트. 1층 집의 주방 바닥에서 물이 흘러나옵니다. 하루 종일 이렇게 나오는 거 어떻게 사냐고. 아유, 진짜. 입주민은 아파트 배관에서 새어나온 물과 악취 때문에 2주 동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종일 물을 퍼냈어요. 계속 걸레로 짜내고 저희 가지도 오고 상할까 봐 냄새 때문에 방문 다 닫고 살았어요. 거실에서는 생활을 할 수가 없었어요. 아파트 꼭대기층에 있는 또 다른 집 주민도 3년 전부터 천장에서 물이 샜다고 말합니다. 지난해 7월 시공사에서 찾아와 확인하겠다며 천장을 뜯어낸 뒤로는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거의 일주일에 3번씩 제가 막 전화하고 그래서 결국은 안 돼가지고 아빠가 세종지사를 쫓아갔었던 거고요. 뭐 사진만 한번 찍어가고 끝이에요. 이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도 2달째 누수가 심각합니다. 급하게 비닐로 가린 천장에서는 물이 뚝뚝 떨어지고 양동이에도 바닥에도 물이 흥건합니다. 천장에 마감재도 떨어져 내려 안전사고의 위험도 있습니다. 사람 지나갈 때 떨어지면 그대로 이게 맞는 거거든요. 차 위에도 그대로 떨어지면은 흠집 그대로 나는 거고. 주민들은 이미 여러 해 전부터 하자가 발견됐다며 부실 시공 의혹을 제기합니다. 게다가 시공사의 늑장 대응 탓에 피해가 커졌다고 주장합니다. 하자보시 요청을 하면 바로바로 응대를 해야 되는데 항상 이 응대가 늦고 그 피해를 고스란히 주민이 지금 받고 있다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시공사 측은 하자가 많은 건 아파트의 일부 시설이 낡아서 생긴 현상일 뿐 부실 시공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4개월째 진행 중인 하자 전수조사를 마치는 대로 한꺼번에 보수공사를 할 것이고 그 전에라도 하자가 심한 가구는 먼저 공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됐지만 경찰의 음주 측정 절차가 적법하지 않아 무죄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전지법 형사 9단독 차우성 판사는 지난해 2월 대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29% 상태에서 250m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에 대해 경찰이 피고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혈액을 채취한 것은 위법이란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10여 차례에 걸쳐 호흡으로 음주 측정을 했는데도 결과값이 나오지 않자 혈액 채취를 요구했는데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이나 피고인의 자발적 의사 없이 혈액 채취를 유도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부당 인사와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직위 해제됐던 대전시 문화재단 대표가 복귀하자마자 본부장을 직위 해제해 또다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대전시에 따르면 그제 업무에 복귀한 대전문화재단 대표는 본부장이 출장 결재 없이 외부 심의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직위 해제했습니다. 이 대표는 시 감사위원회로부터 해임 요구를 받은 뒤 지난달 17일 직위 해제됐다가 감사 결과에 대한 재심의를 신청해 업무에 복귀한 바 있습니다. 대전시가 지난해 지정된 연구인재개발특화 우주산업 클러스터 내실화를 위해 기반조성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시는 20억 원을 들여 특허 인증과 연구개발 기획,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고 기술 이전과 새싹기업 육성을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또 우주산업 협의체 운영과 신사업 기획, 해외 선진지 벤치마킹, 전문 인력 양성 등을 추진하고 우주산업에 대한 시민 관심을 높이기 위한 대중화 작업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대전시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협약을 맺은 주요 사업장의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이 4년 사이 6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전시에 따르면 시와 감축 협약을 맺은 14개 사업장의 경우 지난해 먼지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은 337.6톤으로 협약 체결 전인 지난 2018년과 대비해 65.4% 적었습니다. 협약 체결 사업장인 대전 열병합발전과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등은 그동안 대기오염 물질 배출을 줄이기 위해 연소 설비와 집진시설 보수 등에 모두 700억 원을 투자했다고 시는 설명했습니다. 탄소 배출 감축 목표를 이루지 못하면 남북극 얼음이 녹아내려 2150년 해수면이 1.4m 이상 상승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기초과학연구원 악셀 팀머만 기후물리연구단장 연구팀은 기후 모델을 개발해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해수면 변화를 예측한 결과 고탄소 시나리오에서는 빙상소실에 의해 2150년 해수면이 지금보다 1.4m 더 상승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반면 2050년 탄소 중립에 도달하는 저탄소 시나리오에서는 해수면이 20cm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는데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인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에 실렸습니다. 세종시 교육청이 기후위기 대응과 환경교육 강화를 위해 올해 지역 11개 초등학교를 탄소중립 시범학교로 지정해 운영합니다. 조치원 대동초, 부강초, 연세초 등 이들 학교들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주제로 다양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며 시교육청은 학교당 운영비 1,0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환경교육을 지원합니다. 당진시는 대기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맞춤형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합니다. 시는 10년 이상 노후된 방지시설을 운영하거나 미세먼지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 민원유발 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여과 집진시설과 연소조절시설, 관련 시설의 정상 가동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물 인터넷 등의 설치 비용을 최대 90%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 해당 사업장은 다음 달 10일까지 시환경관리사업소에 신청하면 됩니다. 충남도가 논 이모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모작 농가에 모두 50억 원을 지원합니다. 이에 따라 충남에서 겨울에 밀과 보리, 호밀 등을 기르고 여름에는 벼를 제외한 콩이나 옥수수 등을 재배하는 농업인과 법인은 농지 1헥타르당 10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충남도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전략작물직불금과 연계하면 농가마다 최대 580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올해 충남 지역 직업계고 신입생 충원율이 95.78%로 최근 6년간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6.6%포인트 오른 것으로 충남교육청은 그동안 실시해온 직업계고 취업 역량 강화, 학과 개편, 해외 현장학생 프로그램 등의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충남교육청은 앞으로 반도체, AI 등 신산업, 신기술 분야와 크리에이터 창업, 웹 콘텐츠 마케팅 등 학생 선호학과로 개편해 경쟁력을 높일 방침입니다. 대전 동구가 대전대와 대전보건대, 우송대와 우송정보대, 한국폴리텍대학 대전 캠퍼스 등 지역 5개 대학과 함께 관학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대전 동구와 5개 대학은 이번 업무 협약을 계기로 대학생 취창업과 일자리 지원을 비롯해 주민자원봉사와 대학 축제를 상호 지원하기로 약속하고 관학 상생발전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데 뜻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아산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추진하는 탕정 2지구 도시개발사업 주변 지역을 성장관리 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계획을 수립해 고시했습니다. 성장관리 계획은 비시가지화 지역의 난개발을 막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것으로 시는 지난해 5월부터 인근 탕정면과 은북면 일대에 대한 성장관리 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해왔습니다. 계획에는 구역 지정과 기반시설 배치, 건축물 용도 제한 등이 담겨 있습니다. 행정주식 복합도시 건설청이 몽골 도시건설개발부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몽골의 수도 이전 사업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행복청은 이번 협정을 통해 몽골 수도인 울란바타르 인근 쿠싱밸리와 오르온밸리로의 중앙부처 이전 사업과 관련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네, 목요일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